그러면 4페이지에 17번부터 20번까지 이제 네 문제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4페이지로 넘어왔을 때 일단 네 문제가 있다라는 거에서부터 당황을 좀 하셨을 것 같아요. 평소에는 세 문제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네 문제가 있었고, 조금 다행인 거는 네 문제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문제 자체가 이 네 개가 평소에 이제 4페이지 문제들에 비해서는 좀 난이도가 낮은 편이었어요. 그러니까 상대적인 난이도가 그렇다라는 거고요. 우리가 6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좀 어렵게 느끼신 게 2, 3페이지에서 좀 생소한 문제 또는 계산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지, 4페이지 자체의 문제들, 준킬러나 킬러 문제들은 좀 평이하게 출제가 됐습니다. 다만 이것도 제 생각엔 평이하다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문제를 풀이하는 과정에서 제가 평소에 강조하듯이 최대한 미지수의 도입은 뒤로 미루고 숫자로 우리가 자료를 분석해 가면서 숫자로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넣고 조금 편하게 계산을 해 나갔어야 되는데, 이제 모르는 게 나왔을 때 그냥 무지성으로 미지수를 써가면서 연립방정식으로 풀었다면 저는 쉽게 느꼈지만 뭐 여러분은 조금 복잡하게 느끼시거나 아니면 계산 과정이 좀 길다라고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풀이하는 모습을 보면 알겠지만 이 4페이지의 문제들은 정말로 간결하게 출제가 됐거든요. 처음에는 좀 저처럼 하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강조를 많이 하듯이 처음에 잘 안 되면 최대한 문제를 제가 풀이하는 모습을 따라해 보려고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방식으로 문제를 읽고 어떤 식으로 자료를 정리하고 또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는지 최대한 제가 비슷하게 계속 풀이하니까요. 그런 분들 따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7번 문제 보시면 동위원소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죠. XY를 구성하는 원자 XY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자료 자체는 일반적인 자료예요. 중성자수분의 전자수라고 되어 있는데 원자인 거니까 전자수를 양성자수로 읽어주면 되고요. 지금 상대값으로 제시가 되어 있는 형태죠. 그 중에서 y끼리 지금 동위원소이기 때문에요. 시작은 여기서 해야겠죠. x와 y는 양성자수, 중성자수가 다 다르기 때문에 처음 접근은 어렵고요. y끼리는 양성자수는 동일한 동위원소이기 때문에 지금 분자는 동일한 가운데 분모의 차이로 5대4 비율을 맞는 거거든요. 상대값은 비율인 거니까 비율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분자가 일정한 가운데 5대4가 되려면 분모의 경우에는 4대5여야겠죠. 4대5인 상태인데 지금 자료로 뭘 준 거냐면 질량수가 2 차이 나면 양성자수는 동일한 거니까 중성자수가 2개 차이 나는 거죠. 그럼 이런 자료를 조합하는 거예요. 지금 중성자수가 분명히 4대5인데 그냥 4, 5라고 했을 때는 1 차이잖아요. 근데 지금 2 차이가 나도록 해주려면 중성자수가 4대5를 유지하면서 2 차이 나도록 4대5를 2배해서 80으로 들어가주면 이게 중성자수가 되는 겁니다. 4대5의 비율을 유지하면서도 지금 2 차이가 나니까 여기 질량수 2 차이 나는 걸 잘 만족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중성자수를 이미 찾은 거예요. 사실 문제에서 물어본 게 b 플러스 2 y에 대해서 중성자수를 물었기 때문에요. 물어보는 것들 중에 분모는 이미 찾은 상황이었습니다. 예, 중성자수는 이미 10이었던 거고, 양성자수를 물어봤으니까 조금 더 이어나가야 되는데 아래쪽에 이제 xa짜리하고 y b 플러스 2 얘네 둘에 대해서 양성자수 차이가 2다. 뭐 얘네 둘도 양성자수가 2 차이 난다라는 거죠. 양성자수가 2 차이 난다라고 했지만 이 x의 경우에는 여전히 양성자, 중성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기 때문에요. 이걸 가지고 뭔가 쓸 수 있는 건 없네요. 근데 이때 이런 자료를 가지고 막 갑자기 여기서 미지수를 쓴다거나 이러지 마시고 좀 더 읽어나가면 되잖아요. 아직 자료가 더 있으니까요. 아래쪽에 보시면 둘에 대해서 중성자수의 비율을 줬는데 지금 x는 동일한 원소인 거니까 중성자수가 1몰당 동일한 몰수로 들어있을 테고, 아까도 했지만 얘네 둘은 질량수가 2 차이 나면 중성자수가 2 차이 나는 거거든요. 그럼 둘은 중성자수가 2몰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동일한 거고 y쪽에서 2몰 차이가 나는 거니까 지금 비율을 줬지만 둘은 중성자수가 2몰 차이가 나야 되거든요. 근데 8과 7은 지금 1 차이죠. 1 차이가 아니라 2 차이, 2몰 차이가 나도록 해주려면 이걸 2배를 해서 16과 14라고 써주면 되죠. 이런 식의 계산은 정말로 많이 했던 계산이고, 그럼 2 차이가 나도록 해주면서 그럼 실제로 이제 1몰에 들어있는 몰수가 14몰, 2몰이라고 해주면요. 이 비율을 지키면서도 이게 14몰, 16몰이라고 했을 때 14몰, 16몰이면 2몰 차이가 나면서도 이 비율을 지키는 형태로 숫자들이 들어간 거죠. 그러면 1몰에 들어있는 중성자수가 분자 기준으로 14몰이라는 건데, 우리가 질량수 B짜리 Y의 경우에는 중성자가 Y 한 개당 8개인 거니까 Y 1몰당은 8몰이에요. 근데 전체로 지금 분자가 14몰이 되려면 나머지 X에서 6몰이 나와야 되니까요. XA 1몰당 6몰이라는 건 XA 한 개당 중성자수가 6개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남아있는 중성자수, 우리가 중성자수를 써보면 이제 XA짜리도 중성자수가 6이라는 걸 찾은 거죠. 아직까지 안 쓰고 있는 자료가 얘죠. 이제 마지막으로 얘를 써야 되는데, 양성자수의 차이가 2 차이 난다라고 했으니까 얘네 둘은 양성자수가 2개 차이 나는 거죠. 근데 또 하나 정보가 이것도 아직 안 쓰고 있어요.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에 대한 비율, 그러니까 이게 중성자수라고 했을 때 위쪽으로 지금 양성자수가 들어갈 텐데, 이 양성자수가 지금 몇인지는 모르겠지만 2 차이가 나고요. 둘이 2 차이 나면서
근데 이 비율, 중성자수분의 양성자수에 대한 비율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이 비율이 유지가 되려면 분모에서 지금 3분의 4배가 됐죠. 그럼 분자도 똑같이 3분의 4배가 돼야 되겠죠. 분모가 3대 4면 여기도 3대 4. 근데 3대 4인데 마찬가지로 2 차이가 나야 되니까요. 양성자수가 2 차이가 나야 된다. 근데 3대 4는 지금 1 차이밖에 안 나죠. 2 차이 나도록 해주려면 6과 8이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즉 양성자수가 6, 얘는 양성자수가 8이라는 거니까 사실은 뭐 좀 익숙하시면 탄소하고 산소가 바로 생각났을 수도 있지만 풀이할 때는 뭐 그렇게까지 풀이하는 건 좀 이제 익숙하지 않은 원소가 나왔을 때는 뭐 이렇게 찍듯이 풀이할 수는 없으니까요. 지금 풀이할 때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주셨으면 정석적인 풀이이면서도 좀 효율적인 풀이가 됐던 거죠. 그럼 XA의 경우에는 양성자수가 6인 거니까요. 6분의 10으로 써주면 답을 3분의 5로 내주시면 되겠죠. 답을 4번으로 써주시면 되고,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좀 좋은 풀이는 풀어놓고 보면 알아요. 이렇게 풀어놓은 모습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뭔가 미지수가 들어가면서 복잡한 형태의 풀이가 아니라 이렇게 숫자들만 있으면서 간결한 형태의 풀이가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좋은 풀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쨌든 좋은 습관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했을 때 내가 연습한 만큼 그 결과가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연습을 하고 있는 그 이상적인 목표의 모습이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서 그 예를 들면 뭐 여러분들이 뭐 강사분마다 풀이를 비교해 보시면 결국에는 최종 목표라는 건 강사처럼 푸는 거잖아요. 근데 그 강사가 풀이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 강사가 풀이하는 모습이 결국 내가 이상적으로 가장 실력이 높아졌을 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어떤 방식으로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건지를 좀 강사분들의 풀이를 비교해 보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내가 도달해야 될 목표가 그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런 방식으로 풀어나가야지만 지금 특히나 최근 시험들은 조금 어려워질 수도 있거든요. 지금 6평만 그런 게 아니라 9평까지도 만약에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화학이 좀 어렵게 출제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풀이하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풀이해서 얼마나 효율적으로 풀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분들 같이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7번 이렇게 풀이해줬고 18번 보시면 화학 식량과 몰 파트에서 문제가 나왔는데 조금 아쉽죠. 이게 좀 너무 쉽게 출제가 됐습니다. 이 파트가 연습을 할 때는 상당히 어렵게 연습을 했던 것 같은데 실제는 좀 쉽게 출제가 됐고요. 같이 접근을 해보면 기체 가 하나에 대한 자료라고 주어져 있고 가에서 분자당 구성 원자수, 분자당 원자수를 7이라고 줬어요. 그리고 자료들이 평소에 이제 많이 기출해서 주어졌던 자료죠. 1g당 또는 단위 질량당 원자수가 주어진 거고요. 항상 단위 질량당 원자수의 경우에는 일단 분자수가 먼저 나오고 거기에 구성 원자수를 곱해주게 되고요. 지금 구성 원자수가 7이라고 준 거니까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에 대한 상대값을 지금 3이라고 준 거예요. 그래서 1g에 들어있는 분자수에 대한 상대값이 있었을 테고 여기에 구성 원자수를 곱해서 전체 원자수가 나오는 거고요. 이 단위 질량당 분자수의 경우에는 분자량에 반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같은 질량에 들어있는 분자수는 분자량과 반비례하기 때문에 분자량이 4대 3이면 단위 질량당 분자수는 3대 4가 됩니다. 뭐 그냥 3이라는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그럼 3대 4가 되니까 여기는 4가 되고요. 여기에 마찬가지로 구성 원자수를 곱해서 1g당 원자수가 나온 건데 그럼 구성 원자수가 지금 4라는 거네요. 구성 원자수가 4라고 나오면 이게 4원자 분자라는 건데 n과 n인 거니까요. n에 2가 들어가야 되고 n에 2를 대입해주면 여긴 4. 근데 전체 원자수가 지금 7원자 분자인 거니까요. 여기엔 3이 들어가면서 m은 3이 됩니다. n과 m은 찾은 거고요. 지금 구성 원소의 질량비가 주어져 있는데 x하고 y가 1대 9라고 주어져 있네요. xy가 9대 1, 1대 9라고 해주면요.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작은 거에서 시작하는 게 좋겠죠. y가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y의 원자량을 잠깐 1로 두면 y를 원자량 1로 둘게요. 그러면 y는 1자리가 4개인 거니까 총 4죠. 근데 4라고 했을 때 9배, 36이 나와야 되죠. 36이 나오려면 x의 원자량은 12여야 됩니다. x의 원자량을 12로 찾을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y의 원자량을 1이라고 했을 때 z의 원자량이 몇이냐를 찾고 싶은 거고 우리가 x의 원자량, z의 원자량이 필요한 거니까요. 근데 z의 원자량을 찾기 위해서는 이 자료를 활용해주면 되겠죠. 지금 분자량에 대한 상대값이 있는데 분자량은 1짜리 4개에 12짜리 3개면 36과 4를 더해주면 분자량이 총 40이에요. 4대 3이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40이라고 해주면 그럼 얘는 30이란 얘기죠. 30이 나오려면 1짜리 2개 제외하고 28이 있어야 되니까 Z는 14여야 됩니다. 그럼 X의 원자량을 12라고 했을 때 Z의 원자량은 14가 되는 거니까 나눠주면 이게 6분의 7 형태인 거고요. 한 번 더 3으로 나눌 수가 있겠네요. 2가 들어가면 4분의 7 형태로 정리가 되네요.
4분의 7인 거니까 답을 1번으로 내주시면 되고, 화학식량과 몰파트는 이 정도 수준에서 출제될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더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요. 이 문제뿐만 아니라 조금 더 어려운 난이도도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 중킬러 파트에서도 가장 어렵게 출제될 만한, 작년 수능 같은 경우에도 화학식량과 몰파트가 가장 어렵게 출제가 됐었죠.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파트입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전형적인 킬러 문항 2개 보도록 할게요. 중화 반응 그리고 양적 관계인 건데 둘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접근이 가능했던 거고, H2A의 NaOH 지금 산과 염기가 2개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3개 이상 들어오면 조금 더 귀찮은 문제가 될 텐데 지금 2개만 가지고 접근을 하는 형태였고, 우리가 이온표 형태로 할 때 이렇게 표가 주어지면 이 표에서도 그냥 해도 된다고 했죠. 지금 A2-가 들어갔다라고 생각하고요. H 플러스라고요. 이쪽은 OH 마이너스 빼고 Na 플러스가 들어갔다라고 하고, 여기에 지금 양이온과 음이온의 경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서 A2-가 있을 때 뭐 이쪽에 OH 마이너스 음이온 중에서는요. 그러니까 요 알짜 빼고요. 지금 A2-가 들어간 것처럼 Na 플러스가 들어간 것처럼 하고 이쪽에 H 플러스가 있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이온표를 직접 그리지 않더라도 실전에서는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하니까요. 이렇게 이미 표 형태로 주어져 있으면 요거를 그냥 이온표 삼아서 그려보시면 돼요. 문제에서 X몰 농도하고 Y몰 농도라고 했기 때문에 농도는 주지 않은 상태였고, 이렇게 자료를 제시하고요. 지금 가와 나를 가지고 풀어야 될 것 같죠? 요 가, 나까지가 숫자인 거고, 다와 라에선 V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 같고요. 실제로 구하라고 한 건 마지막 라에서 존재하는 이온수의 비율로 적절한 것들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자료를 확인하게 되는데 모든 음이온의 몰 농도합이 제시되어 있죠. 작년에 뭐 6평, 9평 수능까지 다 모든 음이온, 모든 양이온 또는 모든 이온의 몰 농도합 뭐 그런 것들이 다 제시가 됐었고, 지금은 농도가 주어져 있는데 부피도 명확하기 때문에요. 정확하게 모든 음이온의 몰수를 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상대값이지만 이걸 실제 그냥 농도처럼 생각해 보면 3몰 농도짜리라고 생각해주면요. 이 몰 농도, 상대값을 실제 농도처럼 생각해 볼게요. 3몰 농도의 부피는 총 40이기 때문에 120에 해당하는 게 몰수인 거고요. 지금 음이온의 몰수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쪽은 50의 4인 거니까 음이온의 몰수가 200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음이온이 120에서 200으로 늘었죠. 지금은 가와 나만 가지고 분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다와 라는 우리가 분석한 걸 가지고 V를 찾아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요. 근데 가와 나만 놓고 오면 지금 산에 염기를 넣는 상황처럼 생각을 해주면 되겠네요. 산이 H2A 10으로 일정한 가운데 NaOH를 점점 넣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지금 음이온의 몰수가 늘었죠. 이거 바로 해석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산에 염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일가가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중화점까지는 음이온의 몰수가 안 변했을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중화점 이후에는 NaOH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반응 없이 계속 쌓이는 거니까 그 뒤로 OH- 때문에 음이온의 몰수가 늘어났겠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액성을 찾아야 되는데 액성을 찾을 때 산이 일정한 가운데 염기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들어오는 게 일가네. 그럼 중화점까지는 이온의 몰수가 안 바뀌었을 테고 중화점 이후에는 NaOH가 반응 없이 들어가니까 양이온이든 음이온이든 늘었겠죠. 지금 음이온을 보고 있는 건데 음이온의 몰수도 중화점까지 일정하다가 중화점 이후에 느는 거겠죠. 지금 늘어나 있으니까 무조건 나의 경우에는 염기성인 거네요. 그래서 나가 염기성인 건 찾은 거고요. 이쪽에 쓸게요. 나는 염기성이 되는 거고. 그럼 가의 경우에는 이제 산성이거나 염기성이라고 해주면 되죠. 중성의 경우에는요. 산성이라고 해도 염기성이라고 해도 그 끝에 있기 때문에 맞춰지거든요. 그래서 산성일 때와 염기성일 때로 나눠서 풀어주시면 될 것 같고, 뭐 산성일 때라고 가정을 해주면 조금 더 편하게 처음에 시작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지금 산성이라고 해주면 음이온 몰수가 120인데 음이온이 지금 두 종류가 가능한 거였잖아요. 근데 산성이라면 OH-가 없잖아요. OH- 없이 A2-만 120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니까 산성이라고 했을 때가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었을 테고요. 둘 중에 하나를 가정한다면 지금 산성이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쪽 편하게 쓸 수 있는 게 120일 때 여기가 200이 되는데 10에 120이 들어있으면 120이 그대로 들어있을 테고 음이온이 200이 되려면 여기에 80 OH-가 80이 있었다는 얘기고요. 전하균형을 맞추려면 그럼 여기가 염기성이라 H 플러스 없이 얘로 맞춰야 되는데 80이 있고 120은 이가짜리인 거니까 2배 해주면 240과 880이면 320이 들어가야겠죠. 40에 320이면 30에는 240이 들어가면 됩니다. 240에 120이면 120은 2배 해주면 240, 240 전하균형이 맞아버렸죠. 우리가 산성이라고 가정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성이 된 거고,
중성의 경우에는 산성이라고 해도 만족하고 염기성이라고 해도 만족하는 거니까요. 지금 같으면 사실 풀어보시면 염기성이라고 했어도 되니까 이게 염기성인 건 이미 확정이었던 거고 여기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 이렇게 시작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산성으로 시작했으면 조금 더 편하게 들어왔을 테고요. 산성이면 음이온이 120인데 OH-가 없는 거니까 그냥 얘가 120인 거잖아요. 그럼 여기도 똑같은 10인 거니까 120이 들어가고 총 200이려면 여기가 80. 전하균형을 맞추려면 320. 40에 320이면 30엔 240. 중성 이렇게 찾았을 테고요. 만약에 여기를 염기성이라고 가정했으면은 조금 귀찮긴 하지만 비슷하게 찾았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미리 해볼까요?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가정했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걸 지우고 해볼게요. 계속 강조하지만 좋은 풀이를 했을 때는 풀어놓은 걸 보면 안다고 했잖아요. 아까도 그러니까 산성이라고 가정했을 때도요. 이렇게 숫자들만 적혀있는 상황이 됐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제가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다시 접근해 볼게요. 만약에 염기성에서 염기성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했으면 여기도 OH-가 들어있던 거고 여기도 OH-가 들어있던 거죠. 그러면 뭘 알게 된 거냐면 120에서 200으로 넘어갈 때 지금 이렇게 자리를 잡아볼게요. A2-가 있었고 OH-가 있었는데 이미 여기서 염기성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서 80 늘어난 게 단순히 누구 때문에 늘어난 거냐면 이미 중화점 이유기 때문에 NaOH 때문에 80이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얘가 이미 염기성인 상태라면 이미 중화점 이유 상황이다. 그러면 80이 음이온 몰수가 늘어나는데 음이온 몰수 80이 늘어난 건 NaOH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럼 NaOH는 10ml당 OH-를 80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10ml당 80이라고 했을 때는 40이면 320이 되고 여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320이 되고 30이면 240이 돼요. 지금 10ml당 80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10ml당 80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40에 320, 30에 240이 되겠죠. 그럼 그러고 나면 바로 찾을 수가 있는 게 염기성이라고 했으니까 H+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H+가 없는 상황이라고 해주면 전하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240인데 지금 120으로 맞춰야 되죠. 그러면 240의 전하량을 120으로 맞춰야 된다. 그 차이에 해당하는 게 2가잖아요. 여기가 지금 120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그래서 중성이라는 게 똑같이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양이온은 1가이기 때문에요. 양전하의 총합이 240인데 240을 음이온 몰수의 총합이 120이죠. 120으로 맞춰야 된다. 어떻게 240을 120으로 맞추지? 그 차이에 해당하는 120이 2가란 얘기잖아요. 근데 여기가 2가 120으로 들어가 버리면 다 쓴 거기 때문에 OH-가 없는 상태의 중성이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여기서 다시 한번 검사를 해볼까요? 120을 그냥 가져와도 되지만 여기서 검사를 해보자면 320이 전하량이죠. 1가이기 때문에 그대로 써도 됩니다. 320의 전하량을 지금 음이온은 200만 가지고 맞춰야 되거든요. 320인데 200밖에 없죠. 120 차이가 나죠. 120이 2가란 얘기입니다. 이런 계산도 익숙해야 돼요. 여기가 120, 나머지 80은 여기에 있으면 되겠죠. OH-가 80. 그래서 아까랑 동일한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는 거죠. 처음에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했든 상성이라고 가정을 했든 동일한 방식으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되고요. 중성, 염기성이 되고 이렇게 찾게 됐겠죠.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서 V를 찾아 나가야 되는데 음이온 몰농도합이 8이라고 되어 있죠. 일단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들을 더 써볼게요. 10에 120이었으면 여기는 240이 있을 테고요. 30에 240인 거니까 여기엔 240이 있었을 테고 이제 V를 찾아야 되는데 여기도 다시 한번 가정을 해야 되지만 지금 음이온 몰농도가 8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비슷하게 시작을 한다면 가정은 뭐로 하는 게 좋냐면 OH-가 없이 산성이라고 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바로 이 숫자를 가지고 쓸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산성이라고 하면 OH- 없이 모든 음이온 수가 240, 이 A2-만 가지고 해결이 되고요. 얘가 240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농도를 이 상대값을 실제 농도처럼 쓰고 있으니까요. 음이온의 농도가 8이 되려면 음이온의 몰수가 240인 거니까 전체 부피가 30이 돼야 되거든요. 30이 되려면 V가 10이면 됩니다. 즉 여기를 산성이라고 가정을 해주면 이 자리가 10이 돼버리면 OH- 없이 음이온 몰수 240에 전체 30분의 240 형태인 거니까 8을 쉽게 맞출 수가 있는 거고요. 검산 차원에서 정말로 산성이 되는지를 확인해 보면 지금 30에 240이라면 10에는 80이에요. 그럼 당연히 H+는 지금 480인데 OH-는 80밖에 없으니까 산성이 맞죠. 주원 조건을 잘 만족하고 있는 거고 그럼 V가 10이었으니까 이 V는 20이 되고 20엔 똑같이 240이 들어가 있을 테고요. 전하균형을 맞추려면 2-가 240 그러면 1가 240으로는 안 되죠.
일가가 240 더 필요한 거니까 H 플러스가 240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도 산성이 되고 모든 이온의 몰수 비가 1대 1대 1이죠. 그래서 그림에서 찾을 때는 1대 1대 1을 가지고 있는 지금 같으면 5번을 답으로 내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산성이라고, 그러니까 아까 다시 돌아와 보면 이 자리가 이제 V를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요. 이 자리를 가정을 할 때 산성이라고 가정을 했으면 OH- 없이 A2-만 가지고 240 음이온 몰수가 나오기 때문에요. 산성이라고 했을 때는 8이 나오기 위해서 여기를 10이라고 바로 쓸 수 있거든요. 조금 더 좋은 풀이가 됐을 테고요. 만약에 염기성이라고 가정을 했다. 이 자리를 염기성이라고 가정했으면 그럼 모순이 나와야 되죠. 답이 나오지 않고 모순이 나와야 되는데 모순은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되냐면, 이걸 지우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염기성에서는 NaOH가 과량인 거고 H2A가 들어오는 형태가 되죠. 그럼 우리가 이가 염기가 들어오기 때문에 음이온의 몰수는 이가가 들어온 만큼 줄어들게 돼요. 지금은 40에 320, 30에 280, 240 다 지금 농도가 8짜리이기 때문에요. 40당 320이 하면 지금 8배죠. 그럼 V라고 했으면은 여긴 8V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음이온의 몰수의 총합은 원래 NaOH가 가지고 있던 음이온의 몰수는 8V인데 이가가 240 들어오는 거니까 이가가 들어온 만큼 빼주면 되겠죠. 이게 NaOH가 과량일 때, 산이 들어왔을 때, 그러니까 염기성이라고 해주면 얘가 과량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가가 들어왔을 때는 이가가 들어온 만큼 빼줘야지만 몰수가 나오죠. 그래서 음이온의 몰수의 총합은 8V에서 240을 빼줘야 되고, 이걸 전체 부피 20 플러스 V로 나눠주면 이 값이 8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럼 8V-240이 8V 플러스 160이라는 건데 바로 모순이라는 거 알 수가 있죠. 8V에서 240 빼준 거와 8V에서 160 더해준 게 어떻게 같겠어요. 그래서 여기서 모순이 나오는 걸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염기성이라고 해주면 모순이 되고요. 이쪽을 산성이라고 했을 때만 제대로 풀이가 되는 상황인데, 다시 돌아와서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가정을 하더라도요. 당연히 산성으로 시작하는 게 좋죠. 산성으로 해야지만 빠르게 우리가 점검이 가능하잖아요. 결국 귀류법으로 풀이한다는 거는 내가 모순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빠르게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음이온 농도를 가지고 판단할 건데 산성이라고 해야지만 OH- 없이 음이온의 몰수를 240으로 판단하고 8이 되기 위해서 V를 10 이렇게 바로 집어넣을 거잖아요. V에 10 집어넣으면서 맞는지 확인하는 거는 숫자로 빠르게 확인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여기에 10을 집어넣어서 여기에 80이 들어가는 걸 보고 산성이 맞네 하고 넘어갔으면 조금 더 쉬운 풀이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에 240 넣고 전하균형을 위해서 240이 들어가면 1대 1대 1로 풀이가 되는 거였죠. 그래서 얘도 지금 잘 풀이가 되어 있는 모습이었으면 이 정도 풀이 과정이 있었어야 돼요. 여러 가지가 필기가 되어 있으면 안 되고 이 정도 필기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문제가 풀이가 됐어야지만 조금 더 좋은 효율적인 풀이가 됐을 겁니다. 이 문제는 조금 더 연습을 하기 위해서요. 우리가 이제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고도 한번 점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거 이제 지우고요. 실전에서는 뭐 대응을 시키는 게 워낙 빠르게 할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냥 대응을 시켜나가면서 산성일 때 염기성일 때 이렇게 하면서 풀었으면요. 어차피 얘가 중성이었기 때문에 산성이든 염기성이든 바로 풀렸거든요. 그러면 뭐 한 2분에도 풀만한 문제였기 때문에 그러한 방식의 풀이가 좀 좋았고, 근데 지금은 이제 연습 겸 우리가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을까를 보면 아까랑 처음 시작은 비슷하죠. 지금 여기서 음이온의 몰수가 40 곱하기 3으로 120 음이온의 몰수는요. 여기 50 곱하기 4로 200이라고 찾고 음이온의 몰수가 늘었어요. 일단 산이 고정된 가운데 염기를 늘려가는 실험이었기 때문에요. H2A에 NaOH가 들어오는 실험으로 일단 이해를 하고요. 이때 중하점까지는 일가가 들어오니까 몰수가 안 변했을 테고 중하점 이후에 늘었을 텐데 분명히 음이온 몰수가 늘었기 때문에 여기가 염기성인 건 확실하다. 여기까지는 잘 왔어요. 그래서 여기가 염기성인 거고 여기에 얘는 A2- 여기 Na 플러스를 보려고 하는 거고 이쪽에 OH-와 H 플러스까지 생각해 보고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이온표를 그냥 여기에 그렸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일단 이쪽으로 넘어올 때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수가 있냐면 음이온의 몰수가 확실히 80이 늘었죠. 음이온의 몰수가요. 그럼 여기가 산성이었든 염기성이었든지 간에 음이온 몰수가 80이 늘어야 되는데 어차피 얘는 똑같단 말이에요. 여기는 지금 동일한 거니까 여기에 들어갈 값이 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자리는 동일하고
그럼 늘었다라는 건 무조건 OH-가 80이 는 겁니다. 물론 액성에 따라서 OH-가 이미 있는 염기성일 수도 있고 OH-가 없는 산성 또는 중성일 수도 있지만 확실한 건 A2-하고 OH-밖에 없기 때문에요. 지금 집중하지 않으시면 좀 헷갈려요. A2-는 동일한 가운데 음이온 몰수가 80 늘었다는 건 그럼 OH-가 80 늘었다는 거잖아요. OH-가 80 늘려면 NaOH 10ml에 최소한 OH-가 80보다 같거나 크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걸 알면 기류법을 안 써도 돼요. 잘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 이게 OH-가 80 늘어야 되죠. 근데 만약에 진짜 염기성이었어. 그럼 그냥 80 는 거니까 NaOH 10ml당 OH-가 80이 있었겠죠. 근데 만약에 산성이었다면 H+를 없애고도 80이 든 거잖아요. 산성이었다면 여기 H+가 있었겠죠. 그럼 여기서 NaOH를 첨가했을 때 일단 H+를 없애고 그 다음에 OH-가 남을 텐데 그 결과로 80이 늘려면 H+ 없앤 것까지 포함하면 산성일 때는 10ml당 NaOH가 80보다 더 큰 값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NaOH 10ml당 OH-가 최소한 80보다 같거나 크게 있다는 거고요. 80보다 같거나 크게 있다는 건 30ml에는 240보다 같거나 크게 있다는 거죠. 240보다 같거나 크게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음이온이 120이거든요. 120으로 전하균형을 만족해야 되는데 지금 1가짜리가 이미 240보다 같거나 큰 거죠. 그럼 양전하의 총합도 240보다 같거나 큰데 음이온 120으로 만족해야 된다. 이건 여기에 120이 들어가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2배에서 240을 만족하는 수밖에 없고 이게 같거나 큰 게 아니라 그냥 240인 겁니다. 그래서 120, 240으로 그냥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중성이라는 걸 바로 찾을 수가 있고 중성이 되고 나면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320, 이 자리는 120이 되면서 뭐 그 다음 풀이는 똑같죠. 이게 320, 120이 되고 이걸 200을 맞추기 위해서요. 여기에 80이 들어가 있을 테고 여기에 240이 들어갔을 테고 뭐 이 뒤에 풀이는 똑같죠. 지금 8이 나오기 위해선 이걸 10으로 넣으면서 시작을 했을 테니까요. 이렇게 쭉 풀어나가면 되겠죠. 처음에 여기를 중성이라고 찾는 걸 만약에 기류법 없이 생각하시려고 했으면 음이온 몰수가 80 늘어났다는 거에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면 돼요. 80이 늘어나려면 염기성이나 중성에서 늘어났다면 그냥 NaOH가 10ml당 80이 있는 거고 산성인 상태에서 만약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NaOH 10ml당 80보다 큰 거다. 그럼 10ml당 80보다 같거나 큰 거니까 30ml에는 240보다 같거나 큰 건데 120으로 만족하려면 그냥 120, 240 중성이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접근할 수 있죠. 실전에서는 조금 쓰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뒤쪽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여기를 이제 산성, 염기성, 중성 이렇게 가정을 하잖아요. 근데 가정을 하지 않고 만약에 풀이하시려면 어떻게 접근했으면 괜찮냐면 우리가 음이온 몰롱대합이 8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H2A에 NaOH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렇게 H2A가 있고 NaOH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음이온의 몰롱도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 나갈 거냐라고 했을 때 음이온 몰롱도는 처음에 H2A만 있을 때는 농도값이 12겠죠. 10ml에 120이 있는 건데 A2-의 농도이기도 한 거니까요. 농도값이 12에서 시작해서 음이온 몰롱도의 상대값을 생각해보면 12에서 시작해서요. 중성이 이 자리죠. 아까 중성 자리인 건데 중성까지 오는 동안은 중성에 해당하는 걸 여기서 찾았으니까 그때 음이온 농도가 3이에요. 3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중하점까지 오는 동안 3까지 떨어졌고요. 그래서 모든 음이온의 몰롱도 합이 줄어든 거죠. 그래서 중하점까지 오는 동안 음이온의 몰수는 안 바뀌겠지만 부피가 늘어나면서 농도가 줄어들고 그게 어디까지 줄 거냐? 3까지 줄어들겠죠. 3까지 줄어든 이후에 그 다음에 NaOH가 들어가는데 그 다음에는 그냥 NaOH가 혼합이 되는 거고요. 반응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중하점 이후에는 그냥 얘가 섞이면서 얘를 쫓아가는 거거든요. 얘를 점근선으로 쫓아가게 되는데 NaOH에서 음이온 농도는 지금 NaOH의 농도가 40분의 328이기 때문에요. 음이온 농도에 대한 점근선 값도 8이에요. 이걸 8이라고 했을 때 여기를 향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8을 향해서. 근데 지금 8이라고 했기 때문에요. 이 8이 될 수 있는 건 이 뒤쪽이 아니라 이 앞쪽이에요. 그러니까 중하점 이전입니다. H2A에 NaOH가 들어오는 상황이라고 생각해주면 이 8의 경우에는 이 점근선을 향해서 가는 게 8이기 때문에요. 염기성 쪽에선 8이 나올 수가 없고 산성 쪽에서 8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자리가 산성이라는 걸 이렇게 찾을 수도 있는 거죠. 실전에선 이런 게 생각이 바로 난다면 이렇게 풀어도 되겠지만 그렇게 바로 나지 않는다면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는 기류법은 대입을 하는 게 오히려 좋은 풀이에요.
바로 대입을 해서 모순이 있나 없냐를 확인하는 게 좋은 풀이입니다. 그래서 연습을 하시도록 제가 설명을 한 거지, 일단 처음 실전에서 풀이하는 상황이 있을 때는 처음에 그러니까 나가 염기성이라고 찾는 건 기류법 없이 찾으셔야 되고요. 가가 산성이냐 염기성이냐는 웬만하면 산성으로 대입하여 해서 먼저 대입을 하는 게 좋았고, 마찬가지로 다의 경우에도 산성 염기성에 대해서는 산성으로 대입해가면서 풀이하는 게 좋았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둘밖에 없기 때문에 확인이 빠른 쪽으로 대입을 해가면서 풀이하는 게 좋은 방식이었고요. 끝나고 나서 연습해 볼 만한 건 둘 다 기류법 없이도 풀이가 가능했거든요. 기류법 없이 풀이하려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셨으면 풀이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19번 이렇게 풀어줬고, 이제 마지막 문제죠. 20번 양적 관계 킬러 문항인데, 양적 관계는 워낙에 이제 기출 문제가 많이 쌓여 있죠. 이전 교육과정 기출 문제도 다 언제든 출제를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기출 문제를 반복해서 풀이하신 분들은 그냥 자료 자체가 일반적으로 주어지던 자료였어요. 그래서 편하게 또 접근할 수 있는 문제였고, 같이 한번 풀이를 해볼게요. 처음에 자료 정리할 때 습관이 좀 중요하다고 했죠. A와 B가 반응해서 C를 생성하는 반응이다. 개수는 하나만 주어졌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지만 하나 이상 주어지면, 즉 2개 이상 주어지는 거죠. 2개 이상 주어지는 건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B와 C에 대해서 1대1하는 조건을 써야 되죠. 항상 개수 A는 미지수는 절대로 방정식으로 활용하시면 안 돼요. 이 A는 저절로 찾아지도록 남겨두셔야 되고요. 반응 전 전체 기체의 질량, 전체 기체의 밀도, 질량 보존이 생각나는 자료고, 반응 후에 A의 질량이 둘 다 남았네요. 여기서 문제 상파악이 너무 쉬워졌죠. 반응 후에 둘 다 A가 남았기 때문에 둘 다 B가 한 개 반응물이라는 얘기입니다. A가 둘 다 남았고요. 상대값으로 제시를 했고, 어떤 자료가 주어졌나 봤더니 전체 기체의 부피가 주어졌는데, 전체 기체의 부피이자 몰수에 대한 비율이겠죠. 그리고 전체 기체의 밀도가 다시 주어졌네요. 그럼 여기서 시작을 하면 되겠군요. 우리가 전체 기체의 밀도가 주어지면 혹시 이제 고체나 액체가 끼어 있을 땐 주의해야 되겠지만 전부 다 기체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러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반응 전후의 질량은 질량 보존으로 동일하겠죠. 그럼 밀도는 진짜로 주려고 하는 건 밀도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인데, 이런 건 머릿속으로 하셔야 돼요. 부피분의 질량인 건데 지금 질량이 안 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밀도는 부피와 반비례하는 거죠. 실제로 주고 싶은 건 부피, 즉 몰수에 대한 자료예요. 밀도가 5대 7이라면 반응 전후의 몰수비, 부피비는 7대 5입니다. 7대 5인데 이미 5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7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래서 7대 지금 5의 상황인 거고요. 이쪽 아래쪽은 9대 11이죠, 밀도가요. 그러면 부피비자 몰수비는 11대 9, 11대 9로 시작하는 건데 11대 9인데 여길 9라고 직접 줬네요. 그러면 원래라면 얘네 둘 사이의 비율만 7대 5, 얘네 둘 사이의 비율만 11대 9고 위아래는 없는 거였는데요. 여기를 5, 9라고 같이 주는 바람에 그냥 이 빨간색으로 쓴 거를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스케일로 그냥 몰수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래서 7에서 5가 된 거고 11에서 9가 된 겁니다. 우리가 전체 몰수의 변화량이 주어진 건데 여기서도 2가 줄었고 여기서도 2가 줄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바로 생각이 났어야 되죠. 우리가 항상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 그리고 전체 몰수 변화량, 이 세 개가 같이 다닌다고 했죠. 지금 전체 몰수 변화량이 같으면은 반응한 반응물의 양, 생성된 생성물의 양도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만큼 반응한 거예요. 만약에 전체 몰수 변화량이 2배였다? 그러면 반응한 반응물의 양도 2배, 생성되는 생성물의 양도 2배. 그래서 항상 같이 강조를 많이 했던 거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감소할 때 여기도 이 감소했기 때문에 1번, 2번 실험은 같은 양만큼 반응하고 같은 양만큼 생성이 된 거예요. 동일한 양만큼 반응했는데 주어진 자료를 보면 A가 둘 다 남았기 때문에 둘 다 B가 한 개 반응물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B는 동일한 양 반응했던 거고요. 원래 있던 양을 기준으로 동일한 양 반응한 거고, A만 남은 건데 A가 1과 5로 남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해석을 어떻게 했냐의 문제인데, 여기까지는 아마 비슷하게 해석을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중요했는데, 그러면 B의 양은 어차피 한 개 반응물로 반응할 건데 반응한 양이 똑같으니까 처음 있던 B의 양은 똑같겠죠. 그러면 이 차이는 B의 양은 똑같은 거니까요. 반응 전 몰수에서 지금 4 차이 나는데 이 4 차이 나는 게 A의 양이 4 차이가 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전에 1번 실험과 2번 실험에서 A가 몰수로 4만큼 차이가 나는 거고요. 빨간색을 지금 몰수처럼 써볼게요. 그럼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A가 4만큼 많았잖아요. 근데 A도 똑같은 양 반응했겠죠. 근데 똑같이 반응하고 남았는데 질량으로 1과 5가 남았죠. 근데 여기서도 4 차이가 나는데 우리가 몰수로 4만큼 차이가 난다는 걸 알았는데 1번 실험보다 2번 실험에서 A를 4만큼 더 집어넣었어. 근데 어차피 A가 남을 거니까요. 남는 것도 몰수로는 4만큼 더 남았겠죠.
근데 4만큼 더 남는 게 지금 질량으로도 4만큼 더 남는 상황이 된 거죠. 즉 이 질량과 여기에 쓴 몰수가 상대값으로 썼는데 둘을 그냥 동일한 숫자 스케일로 또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질량으로 1, 5라고 쓰지 않고요. 이 빨간 숫자 기준으로도 몰수 기준으로도 1, 5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잘 할 수 있냐의 문제거든요. 다시 한번 돌아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한 거냐면 이 자리하고 이 자리를 보면서 여기서 이 감소했는데 여기도 이 감소했어요. 같은 양 반응한 겁니다. 같은 양 반응했다고 했는데 A가 둘 다 남았으니까 B가 한 개 반응물이죠. 그럼 B는 둘 다 없어질 텐데 같은 양 반응해서 없어진 거니까 초기에도 같은 양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럼 초기에 B가 같은 양이 있었는데 전체 몰수가 4차이 났다. 그럼 A가 4차이 났다는 거죠. 정확히는 2번 실험에서 A를 4만큼 더 집어넣은 거예요. 근데 4만큼 더 집어넣었으면 어차피 A가 남을 거였는데 그 남을 거를 4만큼 더 집어넣으면 여기서 2번 실험에서 남는 양도 몰수로 4만큼 여기서 더 남을 거잖아요. 근데 몰수로 4만큼 더 남을 텐데 지금 질량으로도 4만큼 더 남는다라고 알려준 거죠. 스케일이 동일한 거니까요. 이 질량 1호라고 쓴 걸 그냥 몰수라고 쓰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반응 후에 남아있는 A의 몰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 반응 전의 질량이 3W하고 5W죠. 이 차이가 누구 차이라고요? A 차이입니다. B는 똑같은 양이기 때문에요. A가 지금 몰수로 4차이 나는데 지금 A에 대해서 써놓을게요. A가 몰수로 4차이 나는데요. 4에 해당하는 질량이 2W라고 알려준 거예요. 몰수로 4차이가 나는데 질량으로는 정확한 실제값이 나온 거죠. 2Wg 차이가 난다라고 알려준 거죠. 요 정도면 문제를 다 푼 거죠. 여기 만약에 뭐 A, B가 있었으면 그냥 이 표에 끝까지 써도 되는데요. 지금 A, B가 있는 게 아니라 전체 기체로 나눠져 있으니까 여기에 복잡하게 쓰는 것보다 한번 세 줄씩을 쓸게요. 요 정도 조건이면 다 쓴 거기 때문에요. 표시를 해보면 지금 A, 항상 개수 미지수는 옮겨 쓰는 거 아니에요. A와 B가 반응해서 EC가 되는 반응인데 우리가 알게 된 걸 써보면 1번 실험만 써볼게요. 1번 실험에서 반응 후에 A가 1이고요. 반응 후에 A가 1 남았고요. 전체는 7에서 5가 됐어요. B는 없어진 거고. 근데 전체가 5였으니까 여기는 4란 얘기죠. A는 개수를 몰라도 B하고 C는 개수를 알기 때문에요. 여기 쓰면 되죠. 얘가 4만큼 생성이 됐다면 여기는 2만큼 없어진 거고 여기에 2가 있었던 겁니다. 반응 전에 전체 몰수가 1번 실험에서 7이었어요. 7이었으니까 여긴 5가 있었다는 얘기죠. 5에서 1이 됐으면 4가 없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개수가 저절로 나오죠. 지금 2대 1대 2이기 때문에요. 여기 개수를 2라고 쓸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구해야 될 것 중에 이미 개수는 구했고 분자량에 대한 자료가 필요한데 비율만 필요한 거니까요. 몰수하고 질량만 같이 있으면 되거든요. 같은 몰수의 질량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질량 표시해 볼게요. 아까 질량 여기에 썼죠. 4가 2Wg이에요. 그럼 여기에 표시해 보면 4가 2Wg이면 몰수 5에 해당하는 건 4분의 5배. 이것도 4분의 5배 해주면 2.5Wg입니다. 1번 실험에서 전체 질량은 3W였죠? 그럼 얘가 0.5W. 세로줄은 질량과 몰수가 같이 가기 때문에요. A가 몰수로 5분의 1이 되면 질량으로도 5분의 1이 돼요. 여기 0.5W 되고요. 질량은 보존이 돼야 되기 때문에 3W를 시작했으면 여기도 3W죠? 여기는 2.5W가 됩니다. 분자량 B는 같은 몰수일 때의 질량 B만 비교해주면 돼요. 꼭 1몰로 맞출 필요가 없죠. 똑같이 3몰로 맞춰주면요. 얘가 W일 때 2.5W인 거니까 B와 C가 2대 5입니다. 2대 5의 비율인 거니까요. 문제에서 요구하는 건 2 곱하기 5분의 2 형태인 거니까 5분의 4로 답을 내주시면 되겠죠. 답을 2번으로 내주시면 돼요. 마지막에 세 줄씩을 썼지만 항상 제가 강조하듯이 세 줄씩이 문제가 아니라 세 줄씩은 언제든 좋은 풀이에요. 근데 이 세 줄씩을 어떻게 쓰냐의 문제죠. 지금 풀어보시면 뭐 요 정도 쓰는데 이게 복잡한 풀이라고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잘 읽고 주어진 자료들을 잘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시면은 분명히 좀 좋은 풀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여러분의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둘까를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방식으로 풀어야지만 내가 좀 제한된 시간 안에 풀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6평 문제에 대한 총평을 좀 해보자면 1페이지는 좀 쉬운 편이었고요. 예년과 다를 바가 없었고 중간중간 풀어오면서 언급했었지만 2페이지하고 3페이지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빅킬러가 예전과는 다르게 조금 더 어렵게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출제될 건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2페이지하고 3페이지의 난이도를 높이면서 4페이지의 난이도는 조금 낮췄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19번, 20번에 너무 난이도가 몰빵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쉽고 그러니까 이런 표준 점수도 화학 선택자한테 좀 불리하고 좀 안 좋은 면들이 있었는데 9평에서도 조금 여러분이 공부하시기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난이도로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되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20번까지 순서대로 풀이했는데 뭐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기서 마치고 저는 이 6평 잘 반영해서 코드 넘버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